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해군 장교로 복무 중인 이규빈입니다. 국방부 근무하고 있는 이기철 상사라고 합니다. 저는 국방부 근무지원단 군악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해군 중사 윤소미라고 합니다. 저는 호연초등학교 3학년 3반 윤규빈입니다. 디자이너를 하고 있는 이은주라고 합니다. 전쟁기념관 학예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학예사 신유진이고요. 박물관 교류 협력을 맡고 있는 주남주 학예사라고 합니다. 조선시대를 공부했고 또 전쟁기념관에서는 전시 콘텐츠 연구로 일하고 있는 김혜민이라고 합니다. 어떤 역사 속의 인물들의 그런 감정과 조금 그런 처지에서 말을 하는 거다 보니까 생각보다 어려웠고, 제가 평소에 쓰지 않은 단어라서 어려웠어요. 임진왜란 당시의 시대상이나 정치적인 그런 큰 것들만을 생각을 해오다가 이번 대본을 읽으면서 이순신 개인이라는 감정에 좀 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강박과 압박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꿈은 일종의 도피처일 수도 있고, 왜냐하면 죽은 부하들이 나오기도 하고, 다 서술된 건 아니지만 그리운 이들이 나왔을 것도 같고, 근데 무의식적인 어떤 공포를 드러냈던 요소였을 수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 영상의 제목이 몽중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이순신의 무의식을 상상해서 실제로 그가 겪었을 것들을 더 적확하게 관람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처음엔 엄청 강인하고 전혀 감정이라고는 없을 것 같은, 어떻게 보면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낭독하는 부분에 어머니 부르는 부분에서 이 사람도 한 인간이구나, 감정을 가진 인간이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어머니라는 거는 누구에게나 굉장히 삶의 기둥 같은 것이잖아요. 어렵고 힘들 때 사람을 지지하고 힘을 줄 수 있는 기둥인데, 그 기둥이 무너졌을 때 인생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아픔, 그리고 어떤 아픔에서도 그걸 감내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힘듦? 어떻게 보면 원망도 들었을 것 같고, 그 부고를 지키지 못한 자신에 대한 죄책감도 엄청나게 많이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이를 기르고 있는 부모로서, 어머니로서 자식을 같이 바라보게 되는 입장에서 마음이 굉장히 짠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자식이 죽음의 문턱까지 가고, 그리고 억울함을 당하고, 그리고 자식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모습을 보면 이런 말은 좀 뭐하겠지만 거의 미쳐 날뛴다? 이런 정도까지 정신이 나가지 않을까. 제 아들이라면, 저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부모의 마음이라면. 나는 반드시 순신을 죽일 것이다 라는 게 기억이 남았어요. 이순신이 이제 너무 공적이 많이 쌓이고 모든 백성들이 약간 이순신 장군을 더 자기보다 더 따르게 될까봐 좀 두려운 그 마음, 그런 게 좀 잘 느껴지는 것 같아서. 예를 들면 간양록 같은 사료를 보면 실제 백성들이 전투에서 패배하고 일본군에 쫓겨서 이렇게 달아날 때 통제사가 다시 부임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쪽으로 연합해서 싸우기 위해서 가는 대목이 나와요. 물론 그런 일편적인 일화를 통해서 그때 모든 상황을 짐작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백성들 사이에서도 이순신이 이 끝나지 않는 지난한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어떤 하나의 희망으로 상징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러한 민심을 선조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순신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임금으로서 신하를 시기 질투하고 뭔가 나약한 모습, 그런 걸 보면서 딱하다고 느꼈을 것 같습니다.
어쩔 때는 이 세상이 아니고 다른 곳에 가고 싶다라는 그런 문장이 기억나는데 이순신 장군도 한 인간으로서 그런 상황 속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그런 것이 참 공감이 갔습니다. 강한 훈련들 이런 걸 많이 받을 때 또는 뭐 잠을 자지 않고 무박 며칠로 이렇게 훈련 받을 때는 신체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벗어나고 싶다라는 생각은 가끔 들긴 합니다. 중간에 이제 광녀라고 해서 한 분이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그게 백의종군하는 이순신 장군을 부르시지만 실제로는 전쟁에서 아들이나 형제를 잃는 어머니를 상징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실제 임진왜란 때 사료를 살펴보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겪었는지, 그 길거리들에 얼마나 많은 시체들이 즐비했는지, 또 그 신료들은 얼마나 무능력하게 눈물만을 흘렸는지, 이런 비극적인 대목들이 많이 나오는데 정확히 남아있지는 않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을까, 그 광인을 통해서 좀 더 감정적으로 이입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당신을 두려워하네. 그대는 두려운 것이 없소? 이순신은 전장에서 감정을 가장 드러내지 않아야 할 장수인데 두려운가라는 질문을 받는 장면에서 그것을 어떻게 자신이 느꼈을까라는 것을 상상하게 되면서 그 부분이 이제 가장 인상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제 나이 때쯤 되면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요. 어떤 게 정의로운 길이고 어떤 게 올바른 길인지. 근데 보통 저나 젊은 친구들은 항상 그 길만을 가왔던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 길이 생각보다 쉽지 않고 되게 모진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낭독 퍼포먼스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이순신 장군이 대외적인 문제에도 직면을 했었고, 그리고 대내적인 문제에도 직면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2011년도 그다음에 2015년도인가요? 북한 포격 도발했을 때 실제로 저도 이제 작전에 투입됐고요. 당시에 이제 유서를 작성하면서 내가 인간적으로 피할 수 있는 선택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것보다는 군인으로서 임무에 충실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더 앞섰기 때문에 그런 작전을 제가 충실히 수행하지 않았을까 또 생각이 듭니다. 그 모든 것을 잃었다라는 절망과 공포 속에서 비롯된 여정이었지만 그 여정 속에서 만났던 옛날의 부하들, 그리고 자신을 찾아온 백성들, 그들을 만나면서 또다시 힘을 내지 않았을까. 정말 힘들지만 그래도 옆에서 자신밖에 보지 않고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해 또다시 한번 일어나야 된다는 의무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선에게 전쟁이란 어렵다. 뭘 가지려고 싸우는 게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전쟁의 영웅으로 살아간다는 거는 아픔의 기억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된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만하고 싶은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조선에게 전쟁이란 역설적인 희망이었다. 왜냐하면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전에 조선에는 그 척신들이 득세하면서 조금 문제들이 많이 등장을 했거든요. 율곡 이 선생이 뭐 그때 개혁론을 펼쳤던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기 속에 더 큰 위기가 오면서 그걸 극복해 나가면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발전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역설적인 계기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